누워서 듣는 책. 이번 시간은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입니다. 저자 제임스 도티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만성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를 일삼는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 자존감이 없고 희망도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술 같은 가게에서 마술 같은 사람 루스를 만나 삶이 바뀌게 되는 귀중한 마술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 후 스탠퍼드대 외과 의사와 의료용 기계를 생산하는 회사를 이끌며 900억 자산가가 되지만 루스의 가르침을 잊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며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도티는 책을 통하여 마법 같은 삶을 마법같이 들려줍니다. 그러면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스에게, 그리고 통찰과 지혜를 아무 대가 없이 전해주는 루스와 같은 사람에게, 사람에 대한 연민의 진짜 의미를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존경하는 딜라이 라마 성악계, 날마다 살아있는 나의 영감이 되어주는 아내 마샤와 우리 아이들 제이퍼, 세바스천, 알렉산더에게. 1968년 그 여름날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보냈습니다. 입 안으로 먼지가 들어오는 일은 예사였지요. 그 먼지는 마치 살아남기 위해 사막의 빛과 열과 싸우는 레빗 브러쉬와 선인장처럼 모래가 섞인 잡초맛이 났지요. 우리 가족은 가난해서 굶는 일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저는 배고픈 게 싫었고 가난한 것도 싫었습니다. 랭커스터는 하루 종일 머리 위로 비행기가 날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최초로 음속 장벽을 돌파한 곳이기도 하지요. 누구도 예전에 한 적 없는 일을 성취해낸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어느 누구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속도로 날아가 1300m 상공에서 바라보는 랭커스터는 얼마나 작고 황량했을까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땅에서 겨우 1피트 떨어지는 나에게도 이렇게 작고 황량해 보이는데 말이죠. 그날 아침에 마술용 가짜 엄지손가락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저는 가장 아끼는 물건을 침대 밑 나무 상자에 넣어두곤 했지요. 그 상자 안에는 다 닳아버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6가지 방법을 열거한 페이지에 모서리가 접혀 있었지요. 저는 그 6가지를 기억해서 외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타인에게 진정한 관심을 기울인다. 두 번째, 미소를 짓는다. 세 번째,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라. 네 번째,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다섯 번째, 타인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라. 여섯 번째, 상대가 중요한 사람처럼 느끼게 하라. 나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 6가지를 지키려 노력했지만 한 가지는 조금 달랐습니다. 미소를 짓긴 했지만 항상 입을 꼭 다문 채였지요. 어릴 때 앞니가 깨진 후 앞니가 비뚤어진 채 자랐고 그 부분이 짙은 갈색으로 변색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고치러 치과에 갈 만한 돈이 우리 부모님에게는 없었습니다. 웃을 때마다 변색된 뻐드렁니를 보여주는 일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항상 입을 다무려고 애를 썼지요. 나무 상자 안에는 그 책 말고도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인 마술용 플라스틱 엄지손가락이 들어있었지요. 그 책과 마술용품은 저에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아빠의 선물이었기 때문이지요. 언제나처럼 형은 없었고 아마 형이 그걸 가져갔거나 어디 있는 줄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몰아 작은 시장 앞에서 고학년 무리를 찾아보았지만 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죠. 형을 찾아낸다면 대개는 형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을에 저는 형을 지켜주기 위해 싸움에 뛰어들어야만 했으니까요. 형은 저보다 1살 반이나 많았지만 몸집은 저보다 작았습니다. 괴롭히기 좋아하는 아이들은 또래보다 약한 친구를 괴롭히곤 하니까요. 시장 옆에는 예전에 본 적 없는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선인장 토끼 마술 가게. 저는 자전거를 끌고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마술용 플라스틱 엄지손가락을 팔까? 얼마나 할까? 돈은 없지만 그냥 한 번 보는 거야. 괜찮겠지? 그리고 마술가게 앞문을 밀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마술사가 지팡이를 흔들듯 스르륵 열렸지요. 걸어 들어가자마자 머리 위에서 작은 종이 울렸습니다. 웨이브가 있는 갈색 머리의 할머니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안경이 거의 코끝에 달랑달랑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책에서 얼굴을 떼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안경을 벗고 고개를 들더니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쳐다보는 어른은 처음이었지요. 나는 루스라고 한단다. 네 이름은 뭐니? 그 미소가 너무나 환하고 갈색 눈빛이 너무나도 상냥해서 나도 그만 미소로 화답해 버렸지요. 순간 내 뻐드렁니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곤 말이죠. 저는 짐이라고 합니다. 그래, 짐이구나. 네가 와줘서 참 반갑다. 저는 뭐라고 반응할지 몰랐고 루스는 즐거운 한숨으로 다시 물었지요. 그래, 무엇을 도와줄까? 아주 잠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왜 이 가게에 들어와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요. 마치 너무 오랫동안 의자에 푹 기대어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비틀거리고 의자가 뒤집히기 직전에 겨우 균형을 잡은 그런 기분이었지요. 내가 대답할 거리를 찾을 때까지 루스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었으며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요. 제 엄지손가락이요. 네 엄지손가락이라니? 플라스틱 엄지를 잃어버렸거든요. 여기에 있나요? 저는 끝없이 늘어선 온갖 종류의 마술용품을 둘러보곤 다시 루스의 얼굴을 쳐다보았지요. 우리 아들이 가게 주인인데 지금은 없어. 난 그저 여기에 앉아 책을 읽으면서 심부름하러 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단다. 마술이나 엄지손가락 마술에 대해선 아는 게 하나도 없단다.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저도 그냥 둘러볼게요. 그러려무나 마음껏 둘러보렴. 그리고 네가 찾는 게 보이면 나한테 꼭 말해주고. 루스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고 그건 정말이지 아무 이유 없이 내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온화한 미소였지요. 저는 끝없이 가게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세상에, 플라스틱 엄지손가락이 가득 들어있는 진열 상자도 있었습니다. 물건을 훑어볼 때마다 루스의 눈빛이 내게 머무는 걸 느낄 수 있었지요. 루스가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걸 알았지만 그 눈빛은 우리 아파트 옆 시장의 남자 주인이 하는 가게에 들어갔을 때 그가 나를 쳐다보곤 했던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분명 내가 무언가 훔치려 한다고 생각했을 게 분명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면 발걸음을 뗄 때마다 주인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느낄 수 있었지요. 랭커스터에 사니?
루스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편 동네에 살아요. 형을 찾으러 자전거를 타고 왔다가 우연히 이 가게를 보고 들어와 봤어요. 마술을 좋아하는구나. 네, 정말 좋아하죠. 마술의 어떤 점이 그리 좋으니? 내 생각에 마술은 멋지고 재미있는 것이라고 그냥 말하고 싶었는데 내 입에서는 딴 말이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저는 뭔가를 연습하고 그걸 잘 해낼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제가 잘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 좋은 거죠. 마술이 잘 되건 못 되건 오로지 저한테 달려 있으니까요. 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건 뭘 하건 뭐라고 생각하건 중요하지 않아요. 루스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곧 내가 말하던 모든 게 쑥스러웠습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나한테 엄지손가락 마술에 대해 말해주겠니? 자, 진짜 엄지손가락에 플라스틱 엄지 끝을 끼워요. 그러면 관객들은 그게 진짜 엄지손가락인 줄 알죠. 그걸 조금은 숨겨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살펴보면 정말 가짜처럼 보이거든요. 플라스틱 엄지 안은 텅 비어있고 이렇게 진짜 엄지에서 다른 손바닥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이 마술을 얼마나 연습했니? 몇 달 했어요. 매일 연습했는데 어떤 땐 몇 분, 어떤 땐 1시간도 하고요. 하지만 매일 했다는 거죠. 처음엔 진짜로 힘들었어요. 멋진 마술처럼 들리는구나. 그리고 네가 그렇게 연습했다는 게 멋지구나. 그런데 왜 그 마술이 된다고 생각하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째서 이 마술이 사람들한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너도 말했어. 그 엄지는 가짜처럼 보인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게 어째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마술이 되는 거지? 갑자기 루스의 표정은 매우 진지해 보였고 정말로 나한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요. 저는 정말이지 그게 누구든 특히 어른이 나한테 뭔가를 설명하거나 가르쳐주려는 상황이 거북하기만 했습니다. 잠시 그 질문을 생각해 보았지요. 그게 제 생각에는 마술사가 너무 잘해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으니까 그 마술이 통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마술사의 교묘하고 재빠른 손재주를 못 보니까요. 그러니 마술을 할 땐 사람들의 주의를 빼앗아야 해요. 이 말을 듣고 루스는 웃었지요. 사람들의 주의를 빼앗는다고? 그거 참 완벽하구나. 넌 정말 똑똑해. 그럼 이번에는 마술이 왜 통한다고 생각하는지 내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니? 그럼요.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마술이 통하는 것 같아. 이 가짜 엄지손가락 속임수만 해도 사람 마음이 우스운 것이라서 통하는 것이거든. 마음이란 보게 되리라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것만 본단다. 그때 마음은 진짜 엄지손가락을 볼 거라고 예상하니까 그대로 보는 거지. 사람의 뇌는 원래 항상 바쁘지만 실제로는 매우 게으르기도 하니까. 그리고 네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쉽게 주의를 뺏겨 산만해지기 때문에 마술이 통하는 것도 맞아. 하지만 사람들이 손동작 때문에 주의를 뺏기는 건 아니란다. 마술쇼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거기에서 진짜로 그 마술쇼를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 사람들은 어제 했던 뭔가를 후회하고 있거나 내일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 처음부터 진정으로 그 마술쇼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 어떻게 가짜 플라스틱 엄지를 알아볼 수 있겠니? 저는 루스가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긴 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생각해봐야지. 루스의 말을 머릿속에서 되뇌이면서 무슨 뜻인지 알아내야겠어.
오해하지 말아라. 나도 마술을 믿어. 하지만 속임수 장치와 교묘한 기술과 손재주로 하는 그런 마술을 믿는 건 아니야. 내가 말하고 있는 마술이 어떤 것인지 알겠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좀 멋질 것 같아요. 나는 루스가 계속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좋았지요. 제가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혹시 불을 이용하는 마술도 하니? 담배에 불을 붙여서 하는 엄지손가락 마술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해봤어요. 담뱃불을 붙이려면 불을 써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저기 작은 불이 깜빡거리고 있고 네가 그걸 불덩어리처럼 큰 불길로 만들 힘을 가졌다고 상상해 보려무나.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죠? 그게 마술이란다. 이 작고 약한 불을 단 한 가지를 이용해 거대한 불덩어리로 만들 수 있어. 바로 네 마음 말이야. 루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그 생각이 정말 마음에 들었지요. 루스는 두 손을 마주쳐 손뼉을 쳤습니다. 짐, 네가 마음에 드는구나. 아주 좋아.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제 기분도 좋아졌지요. 내가 앞으로 6주 동안만 이 동네에 있을 예정인데 혹시 그 6주 동안 매일 나를 보러 온다면 마술을 좀 가르쳐 줄게. 마술 가게에서 살 수도 없고 네가 실제로 짠 하고 나타났으면 하고 바라는 걸 이루도록 도와줄 그런 마술 말이다. 플라스틱 가짜 엄지는 필요 없어. 교묘한 손재주도 없어도 되고. 어때?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왜냐하면 난 깜빡거리는 불을 거대한 불길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누군가 나한테 가르쳐 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때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너한테는 특별한 뭔가가 있어. 그러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여기에 온다면 너도 그 특별함을 분명 보게 될 거야. 내가 약속해. 할 일도 많아지고 내가 가르쳐주는 마술 연습도 해야 할 거야. 엄지손가락 마술 연습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지만 말이다. 하지만 약속하마. 내가 너한테 가르쳐줄 그 마술은 네 삶을 바꿔줄 것이란다.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할지 몰랐지요. 지금까지 나를 특별하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 루스가 우리 가족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면 나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과연 루스가 나한테 난데없이 뭔가 나타나도록 가르쳐 줄 수 있다는 말을 내가 과연 믿고 있는지도 확신이 없었지요. 하지만 오늘 그랬던 것처럼 루스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루스와 함께 있으니 마음이 즐거웠지요. 더 행복했습니다. 사랑받는 기분과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이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서 이런 마음을 느끼다니 참 이상했습니다. 루스의 외모는 누가 봐도 할머니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에는 불가사의한 비밀과 모험이 담겨 있었지요. 올여름 나를 기다리는 다른 모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할머니가 나한테 내 삶을 바꿀 수도 있는 뭔가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고 있었지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말한 그대로 해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렇게 해도 내가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전에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어떤 것, 바로 희망을 느꼈지요. 짐, 어떻게 생각하니? 진짜 마술을 배울 준비가 되었니? 그 간단한 질문으로 내 삶의 전체 궤적, 그리고 운명이 장차 나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